나요? 네, 지금 켰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네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들리실까요?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베가족에서 활동하고 있는 몽쌤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유치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조금 더 오실게요. 아, 그렇군요. 네, 됐어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잘 들리실까요? 아, 잘 들리신대요. 네. 여기에 갈 수 있는 영상. 차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진 영유아교에서 교육과 모임을 함께 하겠네. 잠깐만, 아까 샌드위치랑 팬케이크랑 뭐 넘버 망치까지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도 하는 거예요? 바니바니도 할까? 네 개를 잘 들리시죠? 네, 12시에 다들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다들. 12시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러닝소스 교구 선물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질문 많이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교구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을 라방 거의 끝날 때쯤에 뽑아서 질문 드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이게 라방이 끊기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받아서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세요. 12시에 시작할게요. 벌써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들어오고 계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거나 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실까요? 저 조금 더 크게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라방 때 목소리가 작다고 말씀하셔서 잘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 대본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오늘 유치원에 대해서 통 다 털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세요. KBS 방송이죠, 저희 거의 뭐 공영 방송 수준으로 네. 정말 저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오면서 계속 라방하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런가요? 내용, 네. 네, 내용이.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아서 맞아요. 시간 내에 다 좀 저희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연습하면서 대본 보면서 그 유치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가야겠다. 아, 지금 선정해 놓은 김치원이 네, 있으신 조금 건가요? 있기도 한데 또 영유랑도 약간 또 고민되고. 맞아요. 내일 또 내일은 또 하신다고 영어 유치원 하셨잖아요. 원장님을 초빙할 건데 네. 오늘은 이제 일반 유치원, 숲유치원, 몬테소리 뭐 이런 사립 유치원 관련된 얘기니까 네.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혼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대요. 네. 고민 많이 하시죠? 네. 아니, 어제 제가 인스타 피드 올렸더니 다육이 분들도 너무 고민 중이시라고 다들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10월 중순부터 말까지가 입학 설명의 피크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입학 설명에 오세요라고 이제 많이들 홍보를 하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기다렸어요. 와, 벌써. 잘 들리시죠, 여러분? 안 들리시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시면 중간중간 댓글 남겨주세요. 목소리 키울게요. 네. 둘째도 같이 리스닝 중이야. 둘째도 같이. 지금 아기 육아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잘 들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육이분들 진행할게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이 여러분. 저는 육아 유튜버 겸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다미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사립 보내야 되나, 병설 보내야 되나, 숲 보내야 되나, 몬테소리 보내야 되나, 정말 어디에 보내야 할지 유치원의 선택 기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3년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꼭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유치원 선택과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질문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올려주시면요. 뒤에 피디님이 보시고 5분을 선정해서 답변도 드리고 교구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답변은요. 중간중간 드리기에는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라방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답변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 많이 해주세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 넘버블러스 선생님 많이 보셨죠? 한번 라방을 저랑 함께 하셨던 분인데 울산에서 사립유치원 이제 원장님으로도 계셨고 유치원 교사도 해보셨고 현재는 가베가족 몽쌤으로 활약 중이신 김미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신 다육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고 하실 텐데 정말 유치원 잘 선택할 수 있게 오늘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답을 내려주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에 갈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교육기관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기존의 분류법에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유아체능단, 미술학원 등등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가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원래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고 유치원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원화해서 교육부 관할로 유보 통합이 될 예정이에요. 0세에서 5세의 모든 유아들이 이 돌봄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할 예정인데 사실 갑자기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9월부터 152개 기관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칭 영유아 학교가 이제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성격을 합친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이 기본 8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아침, 저녁 4시간의 돌봄 시간을 추가해서 운영이 될 예정인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던 친구들 또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영유아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2027년에는 3,100곳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합쳐진 영유아 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한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아직은 시범학교를 제외해도 맞아요. 주변에 없으시죠? 네, 경계가 조금 아직은 네. 그래도 일반 유치원을 이제 보내야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맞아요. 오늘은 유치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유치원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유아교육법 7조에 따르면 일단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네. 자, 국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하는데 사실 전국에 딱 3곳밖에 없어서 세 곳. 언급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보통 초등학교 시설에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많이 생각하시죠? 병설유치원과 단독으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설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유치원이 바로 사립유치원인데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근데 병설은 제가 알기로 교육비가 좀 거의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립 유치원이랑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는 대로 병설 유치원은 이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기관에서 좀 해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 간식,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육시설을 초등학교 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에 보낼 때 초등학교에 보낼 때 조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병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질, 교육 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겠다라는 어떤 안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병설 유치원 많지 않죠. 그래서 입소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는 거 유념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뭔가 기준이나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좀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병설 유치원은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집 가까이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있다면 이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사 일정이 초등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봄방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워킹맘이에요. 방학 기간이 너무 길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병설을 안 보내는 게 좋을까요?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학 기간이 길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하시나요? 라고 해서 좀 가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병설 사립의 차이를 좀 알았다면 네. 저희가 몬테소리 유치원, 숨 유치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맞아요. 이런 네. 유치원은 또 어떤 유치원들이 있을까요?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사실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공통 누리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교육 철학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이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곧 몬테소리 교육을 기반으로 할 때는 몬테소리 숨 유치원이에요 하면 또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뭐 숲속 산책 또는 텃밭 가꾸기, 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네, 좀 천천히. 저희가 말이 드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급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런 원들도 있고요. 자,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 말고도 우리 원은 음악 특성 유치원입니다. 미술 특성 유치원입니다. 라고 또 어떤 특정 분야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유치원도 있으니까 각 기관마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뭐 병설, 사립, 몬테소리, 숲 되게 유치원이 다양한데 네. 또 외에 영어 유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놀이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유치원이라기보다는 학원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에 있는 곳이지만 사실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학원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이어서 학원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맞아요.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기관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영어 유치원은 당연히 영어 영어. 특성화 네, 교육기관인 거고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 미술을 하는 기관이거나 또는 기관 내에 특별한 보드게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곳, 또 신체 활동을 좀 주려고 하는 교육기관 등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모두 다 누리과정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특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 뭐 아까 정식 유치원은 네. 사립, 병설, 뭐 그리고 공립, 그리고 몬테소리, 숲 이런 유치원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유치원을 골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네. 동네에 이런 뭐 일반 유치원, 사립 유치원 여기 있고 세네 군데를 골랐어요. 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방문을 해야 돼요. 네. 상담을 해봐야 되죠. 뭐 입학 네. 설명회를 가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아이 유치원 선택 기준? 네, 어. 일단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좀 맞아요. 꼼꼼하게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사실 어머님들, 부모님들마다 우리 다육이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네. 하더라도 좀 공통으로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아이의 기질과 맞는가입니다. 기질. 네, 아무리 평이 좋은 기간이라고 해도 내 아이와 맞지 않다면 그 기간은 끝났죠. 좋은 기간이 네. 아니에요. 아이는 에너지도 다르고 발달 속도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활달한 친구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원을 보내야 되는데 몬테소리 원이 좋대 하면서 무조건 몬테소리 기간에 보냈다가 내 아이의 기질과 좀 맞지 않아 라고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기간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질에 따라 그렇죠. 이제 유치원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시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이 기질을 여러분 네.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아마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 참고용인 거죠? 맞아요. 사실 어. 저희가 뭐 예민하고 조용한 성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원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고. 내 아이의 기질과 또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아이는 되게 예민하고 조용한 성격인데요. 네. 어디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좀 맞을까요? 네, 요거 미리 질문 받았을 때 네.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시로 들어보았는데요. 조금 조용한 성격인 친구들이라면 함께하는 활동보다는 좀 개별 활동을 좀 좋아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개별 그래서 좀 개별 교구 활동, 개별 학습 기회가 조금 많은 기관을 선택하시면 좋은데 예시로 몬테소리 교육기관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지는구나,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대형 기관에 보냈다가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따뜻한 분위기의 소규모 기관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각 기관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아동 비율이 조금 적은 데를 선택해서 우리 아이 이런 기질을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기관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우리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이다 보니까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어디 유치원에 보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뛰어노는 거 좋아하니까 순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맞아요. 대부분 네네. 그렇게 하죠.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유아체능단 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활동적인 것과 좀 과잉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를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활동성에만 주력을 둬서 유아체능단에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 행동을 더 극대화시키구나.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좀 과잉 행동을 오히려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조금 보내서 좀 선생님과 좀 잘 상담을 하셔서 조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활동적이면서 관심사가 다 있을 거예요. 그 관심사를 잘 관찰을 하셔서 그 관심 분야에 좀 맞는 기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든요. 학습적인 면이 애기가 막 워크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진짜 학습적인 면이 많이 뒤쳐져요. 1도 몰라요. 인지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거는 어디다 보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인지를.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이렇게 강조하는 기관도 있어요. 우리 원의 기관에 보내면 초등학교에 가서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끌리는데요? 네, 그런 기관이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생각한다면 사실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은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요걸 좀 배제하고 인지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관을 가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태들이 애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힘들어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관은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그 대신에 인지적인 측면을 조금 사교육이나 홈스쿨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기질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유치원을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자 한번 다시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기준이? 아이의 기질 중요한데 또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맞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네, 사실 기간의 이런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오늘 어땠으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이렇게 해서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 평가는 주로 부모님들이 하세요. 사실 기간을 선택할 때 일단 먼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생활 태도, 인성, 습관 이런 것도 기관에서 좀 잘 배워왔으면 좋겠다라면 그런 기준들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그래 유치원은 아무래도 좀 즐겁고 좀 창의적인 곳을 선택을 해야지라고 해서 순 유치원을 선택을 하거나 놀이 중심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보냈어요. 자, 그래서 아이는 너무나 즐겁게 다니는데 우리 아이 다른 원에 보냈더니 글자 수업도 하고 수도 쓰고 숫자도 하는데 쓰고, 도통 이 원은 놀기만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초조해 하실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좀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런 유아기관과의 어떤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모님, 다육이님들이 나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점검을 하셔서 선택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육 철학?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관에 각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는 게 맘카페, 블로그, 맞아요. 많이 얻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홈페이지나 맘카페 같은 경우는 후기가 주관적이어서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 네, 블로그나 맘카페는 좀 주관적인 정보가 조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100% 신뢰를 한다기보다는 참조를 하시는 용어로 참조용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쭉 살펴보시고 글을 읽어보시면 좀 중복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 의견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확인해보고 싶은 기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좀 객관적인 정보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참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유치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처음 학교. 네, 거기다 들어가시면 이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검색을 딱 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고요. 각 기관의 기본 현황이 자세히 좋다. 나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기준도 좀 있을까요? 네. 자, 제가 그 세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기관의 기본 현황, 현황. 학급 현황인데 자, 요거를 앞서 말씀드린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요. 네. 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 총 학급 수는 어떻게 되는지, 교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확인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만 3세 반, 그러니까 5세 반이에요. 네, 5세 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 세 학급인데 69명이다라고 네, 되어 있으면 학급 69명. 한 반에 22명이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한 반 학급 수, 아동 수도 확인이 되고요. 교직원 수가 나와 있어요. 총 네. 전체가 10개 학급인데 교직원이 22명이다, 네. 22명이다. 그러면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투입이 되는구나. 그럼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는 이런 체계이구나라고 거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기관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기본 정보를 알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저는 확인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근속 연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근속 연수. 이거 진짜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교사가 너무 짧게 근무를 한다라는 기간이면 뭔가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의 기간 운영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나? 또는 교사 처우에 조금 문제가 있나? 그런 경우에 근속 연수가 짧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면 유치원 평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클릭을 알았네. 해보시면 뭐 네. 기관의 시설이나 아니면 뭐 교육 내용 등등에 대한 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다육이분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유치원 선택할 때 기준이 내 아이와 기질이 좀 기간이 맞는 기간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맞는지, 그리고 기간의 기본 현황, 학급 현황 요거로 살펴봤어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 한 3-4군데 그렇죠. 괜찮은 유치원이 추려질 거예요. 여기 괜찮대, 너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3-4군데를 방문을 해봐야죠. 입학 설명회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 원장님과 상담할 때, 방문할 때 물어봐야 될 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전화도 안 드리고 바로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에 제가 입소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해서 방문 상담 예약을 좀 하셔서 이 상담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꼭 입학 설명회는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입학 싶어요. 설명회, 네. 그렇죠. 그 입학 설명회를 가셔서 우리 원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 그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때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 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장님이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좀 입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서 원 환경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다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도 아이를 데려가면 좋을까, 그냥 이것도 맞아요. 가면 네. 좋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혼자 상담을 하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서 살펴볼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기 옆에서 때문에. 엄마 나 저기 가서 놀아도 돼? 뭐 이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굉장히 산만하고 물어볼 거 제대로 질문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유치원 방문할 때 좀 살펴봐야 될 게 총 5가지를 말씀 주실 건데, 첫 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기관 환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어요. 네. 네네. 자, 첫 번째 당연한 거지만
청결, 위생, 안전.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조금 게으르게 청소를 하시다가 급하게 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교구장이나 이런 거에 사실 먼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안팎의 어떤 청소 상태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시고요. 당연히 급식실 뭐 위생 상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나 안전에 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들로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생활을 할 교실 환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채광은 어떤지, 좀 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교실은 좀 따뜻하게 꾸며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교실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너무 좁다면 아이들이 안전 문제나 활동상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너무 넓어도 문제예요. 너무 넓으면 왜요? 네, 이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또 안전사고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공간인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교실은 또 이런 공간의 크기도 있지만 들어가시면 대그룹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고 또 교구 활동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교구 활동을 하는 공간에 각 영역별로 교구가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구들이 좀 적당한 교구가 영역별로 잘 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좀 몬테소리 유치원을 보내야지 해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몬테소리 교육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여주기식 교육을 하느라고 정말 몇 개만 둥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교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좀 갖추어야 될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 조리실에 들어가셔서 위생관리 시설은 잘 되어 있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그리고 뭐 따뜻한 물은 잘 나오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을 좀 꼼꼼하게 보시던데 좀 아무래도 그 여자친구들은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 출입구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기관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화장실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네. 그리고 실외 환경시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하지 않죠. 바깥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 놀이터에는 어떤 놀이시설이 있나, 놀이 공간이 좀 적절한가. 그리고 그 외에도 유치원에는 잔디밭이나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매의 눈으로 어머님들만의 느낌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네. 촉이죠, 촉. 네네. 그러니까. 화려하게 막 꾸며져 있다고 해서 좋은 원이 아니에요.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밝고 좀 활기찬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 하신다면 일단 교사들을 좀 보세요. 표정은 어떤가, 좀 경직되어 있진 않나 이런 것도 보시고 아이들이 아직 기간에 있는 시간들이라면 교사가 아이를 바라보는 어떤 눈빛, 말투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청결 위생, 교실 환경, 시설, 실외 환경,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방문했을 때 좀 이제 엄마들이 체크를 이렇게 좀 해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원장님과 1대1 상담했을 때는 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원에 가면 이제 원장님이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각 기관마다 뭐 교육 운영 시간이나 차량 운행 시간 등등의 일과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질문을 하시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도보로 등원을 하는 친구라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차량 운행을 맞아요. 하죠. 그럴 때 좀 어떤 교사가 탑승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교사가 탑승을 해서 등원을 하거나 하원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또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뭐 우리 집 앞에 어디에 서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또 먹거리.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기관마다 다 식단표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해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들이 오전에는 어떤 간식을 먹고 그리고 급식 시간에는 또 어떤 걸 먹고 있는지 또 오후 간식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네 번째는 유치원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교육 과정, 교육 커리큘럼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 과정을 놀이 중심 교육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놀이 중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대화식으로 학습 경험을 나누는 그런 교육 방식을 말하는데 거기에 조금 적합한 방식이 프로젝트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상담을 가시면 저희 원은 프로젝트 수업을 해요라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 놀이 중심과 많이 맞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 그러면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시는지 수업을 했던 주제망이나 발표 자료 이런 걸 좀 볼 수 있나요? 해서 보여주시면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이 달에는 개미를 주제로 수업을 했구나, 이 달에는 친구를 주제로 했구나라고 그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또는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해서 그런 수업을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좀 아이들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예술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걸 좋겠다라고 할 때 많이 선택하는 그런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업과 좀 흡사해요. 그런데 표상 활동,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나 미술로 조금 표현을 해보는 거여서 아뜰리에가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몬테소리, 발도로프, 숨유치원 등등의 기관들이 있으니까 가서 프로젝트 접근법 등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 엄마들이 중요한 게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방과후 프로그램. 왜냐면 프로그램이 많으면 아기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어떤 걸 하던가요? 정말 많이 하죠. 영어를 해요. 미술해요. 음악, 체육, 과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영어 특성화 수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아마 영어 특성화 수업은 빠지지 않고 어떤 기관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네. 어떤 영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영어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악기를 다루는 그런 기관도 있고 태권도, 발레, 축구, 저는 골프를 하는 것도 봤거든요. 와, 일반 유치원 맞아요? 맞아요. 일반 유치원에서. 와, 놀이학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들을 하거나 또 뮤지컬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정말 장난 아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한데 실제로 저희 기준으로 1인당 하루 1개의 활동을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1일 1개. 네, 그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기관은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 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하루에 1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버거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집중해서 재미있게 하려면 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거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오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비용 부담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좀 같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잠시만요. 읽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 외에 유치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아마 이 질문 하면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개별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아마 개별화 교육을 알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이 원령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차등을 둬서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조절을 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개별화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관찰을 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하고 오셨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개별화 네. 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네. 개별화가? 이게 아이들이 12월생도 있고 음. 또 1월생도 있고 3월생도 있잖아요. 네. 같은 반에. 그래서 같은 연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교육을 하더라도 이 연령에 따라서 발달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 교구를 선택하거나 교육을 할 때 그 발달 수준과 원령에 맞게 선생님이 잘 관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구를 제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조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죠. 그럼 개별화 교육을 이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돼요? 네, 선생님들이 이 개별화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어떤 생활이나 네. 놀이를 좀 꼼꼼하게 관찰을 하셔서 관찰 일지를 쓰세요. 관찰 일지는 뭐 신체 발달이 어떤가, 언어는 지금 어떤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또 사회적, 정서적 발달 상태는 어떠한가, 또 인지적 발달 상태, 그리고 자아 개념이나 자립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의 항목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관찰 일지를 쓰세요. 이제 뭐 가셔서 관찰 일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 개별적으로 관찰 일지를 쓰는 거라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관찰 일지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라고 좀 물어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관찰 일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개별화 교육, 관찰 일지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같은 뭐 21년생인데 12월생, 11월생은 확실히 1, 2월생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발달 차이가. 그래서 뭐 10월, 11월, 12월생들은 엄마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들어갔을 때 12월생과 1월생은 유치원 적응하는 부분들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유치원 적응 프로그램을 이거 물어봐야겠다. 3월, 4월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물어보시면 아마 또 선생님 맞게 또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육이분들 이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너무 물어볼 게 많아요. 저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한번 유치원 선택시 체크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실까요? 너무 안 보이면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담당자님. 먼저 아이의 성향, 그리고 부모 교육 철학과 맞는 기간인지. 요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 라방 끝나고 프로필 링크로 이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두 번째, 원장님 철학, 마인드 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 교사 근속 연수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관 내 환경, 교실 환경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 내 집과의 거리, 차량 운행하는지, 탑승을 하는지, 그리고 원비, 방과후 프로그램 뭐 비용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 밖에 뭐 아이들 사진은 좀 어떻게, 아이들 사진도 궁금해요. 이거를 많이 찍는 게 좋은가요? 매일 찍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좀 덜 찍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 궁금하셔가지고 네. 사진과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를 해주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어. 그런데 사실 이 사진 누가 찍나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잠깐 멈춰봐 하면서 사진 찰칵 하시다 보면 교육 내용에 조금 소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많이 업로드해 주세요라고 욕심을 내실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올려주실 거거든요. 너무 많은 영상을 요구하시기보다는 평소에 아이들 잘 관찰해서 관찰을 어떻게 하고 이 관찰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달을 하나 차라리 이런 그게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네.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치원 상담할 때 이런 체크 네. 항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유치원은 좀 하나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팁 네. 같은 거 있을까요? 이런 유치원은 네, 피하자. 네, 사실 어떤 기관은 저희 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내세우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많이 정규 그러지 프로그램, 않아요? 정규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고 정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원은 몬테소리 유치원인데 수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접근법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깊이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해서 정리하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로 다시 뭐 파일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보여주기식, 겉핥기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도 본 것 같아요. 이런 유치원은 피해야 된다는 거에 네. 보여주기식, 엄마들한테 뭔가 많이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의 유치원은 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사실은 너무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예. 정말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맞는지 그런 것도 사실 오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행사가 너무 많은 기간. 아, 정말 또 보여주기식이네요. 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베가족에도 이제 기간에서 수업을 하다가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기간이 행사가 너무너무 많은 기간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개씩의 이 행사를 해내느라고 아이들 돌보는 시간보다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는 내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많으면 보여주는 것도 많고 우리 아이 사진도 많이 남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실제로 선생님도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행사의 양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 듣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별도로 그 뭐 교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선택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네. 일단 여러분 물론 이제 배변 활동 완료했겠지만 네. 혹시나 아직도 배변 활동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시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떼고 가야 되죠. 떼고 가야 돼, 맞아. 유치원에서는 기저귀 사용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네. 근데 간혹 3월의 초반에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옷을 별도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서 준비를 해서 가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배변 훈련을 좀 잘해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 됐어도 조금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네. 어린이집은 조금 더 규모가 작잖아요. 한 반에 근데 반수도 적고. 뭐 소변이나 이런 거는 해도 네. 대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아직 혼자 못 닦잖아요. 선생님 사실은. 도와주세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네. 기저귀를 못 떼거나 이게 좀 네, 문제가 네, 되는 문제가 거구나.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옷을 입고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사실 옷 못 입고 이렇게 나오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절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사실 요거는 조금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어린이집은 대부분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한다라는 취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 머리가 흐트러져 있거나 옷차림이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 하원하기 전에 정리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이것도 교육이다 해서 스스로 할수 옷을 있게. 입고 머리를 정리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완전 아이들 독립적이네. 초반에 머리 산발해서 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야 어린이집에서는 분명 선생님이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데 우리 아이 오늘 하루 뭐 했다고 저렇게 오는 거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제 연령이 가장 어린 이제 5세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초반에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제가, 입학했을 네네, 때는 도와주시지만 그럴 것 같아요. 뒤로 네. 갈수록 스스로 할 수 하는 있게. 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을 하시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그거 함께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의사 표현. 언어 사용. 네, 그렇죠. 요거는 원에서 발표할 기회도 많고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에서도 이거 함께 할래?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하고 이런 것들도 의사 표현을 하고 또 대그룹 활동도 하면서 손을 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의사 표현을 좀 잘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가정에서도 함께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 혼자 있는 거. 네, 단추나 단추. 뭐 이런 것들도 조절하고 스스로 열고 정리하고 닫고 이런 할수 것도 있고, 해야겠네. 네, 예. 스스로 옷을 개어서 넣고 이런 것도 다 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능할까, 유주가? 그런 거 연습을 조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유지야, 겉옷을 벗어서는 이렇게 되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같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은 소그룹 집단 활동도 하고 전체가 다 모여서 대그룹 집단 활동을 해요. 카페트에 모두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집중력이 너무 짧아서 뭐 몸을 비틀거나 눕거나 또는 이런 활동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대그룹 집단 활동에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중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게 앉아서 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유치원 규칙에 따라야 되겠죠. 유치원의 규칙을 잘 이행할 수 있는가? 또 밥 안 먹여줍니다. 스스로 밥 돼요. 먹어야 돼. 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네. 가정에서도 네, 맞아요, 식품 맞아요. 가지고 와서 네. 연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해주시고요.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와. 기본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맞아요. 진짜 이거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서는. 맞아요. 네. 미리 교육을 좀 해야겠어요. 연습을 정말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연습해야겠다.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 유치원 가면은 어린이집이랑 또 다르게 교구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물론 어린이집에도 네. 교구 활동은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교구 활동이 네, 이루어진다. 누리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이게 엄마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애만 또 뒤처지고 막 교구 막 못 뽑고 이러면 또 마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좀 이 정도는 집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맞아요. 일단 유치원에 이 교구 배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 언어 활동을 하고 수 조작 영역에서 수학과 조작 활동을 하고 뭐 블록 영역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또 역할 영역에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교구를 가지고 놀고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오면 아이들의 그 경험치가 좀 보여요. 집에서 교구를 좀 많이 만져보고 활동했던 친구들은 얼른 교구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고 나 저거 맞겠다 그러면 딱 가지고 와서 바로 활동을 하는데 교구 활동을 많이 못 해본 친구들은 주춤주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모르는 되지 해서 요거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요거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보고. 어슬렁거렸다가 이런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몰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구 활동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되는데 엄마와 함께 하자라기보다는 교구장 같은 그런 곳에 좀 배치를 해서 자, 우리 유주가 하고 싶은 교구를 꺼내서 스스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교구장처럼 좀 배치를 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드게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친구처럼 옆에서 2인 1조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유치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스스로 옷 입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겨울방학 때 교구 활동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네. 가는 게 네. 유주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교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유치원 가면 교구를 많이 만지니까.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교구가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요 정도 교구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예. 첫 번째 보여드릴 교구가 샌드위치 연산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바닷가에 모래사장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자, 아래에 네, 네, 아래에 네, 자, 아래에 보시면 클로즈업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정말 알록달록 예쁜 바다에 조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간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교구장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구들과 활동 카드 이런 것들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꺼내서 예를 들어 여기에 혼자 이렇게 걸어서 보면 예를 들어 3 더하기 5구나. 그러면 내가 조개를 하나, 둘, 또 3개를 가져오고 제가 순서대로 예쁘게 놔야 되는데 임의로 보이는 대로 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5개를 놓아서 세어봤더니 얘는 모두 8개야. 그러면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성을 딱 끼워서 8이구나 해서 1대1 매칭을 하는 제 쪽으로 당기는 게 더 낫나요? 요만큼? 이렇게 네, 이렇게요? 요만큼? 네네. 그렇게 해서 보통 수 조작 영역에서 보통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요 상자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꺼내서 보느라고. 이렇게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구 활동을 할 때 보면 보통 대그룹 집단 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요거는 이렇게 하는 활동이에요. 저는 이 교구를 수 조작 영역에 넣어 놓을 거예요. 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활동하는 시간에 아이가 흥미가 있으면 그걸 꺼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8이구나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 이런 활동들 해보시면 아이가 스스로 교구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연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있을까요? 또? 네네. 그럼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교구들이 요새 이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사고 싶어. 다 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건 또 보시면, 뭔가요? 네. 넘버 망치 릴레이 게임, 넘버 망치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게임은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수학에 관련된 활동이기도 한데 이렇게 망치가 같이 있어서 통통통 쳐서 예를 들어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못이 있어요. 근데 못에 보이시는 것처럼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답을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한 답을 못으로 통통통 쳐서 박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지금 답까지 맞춰서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4, 5, 6, 7인데 그럼 앞에 여기 못을 끼워 넣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럼 앞에 어떤 못이 있을까요? 네, 3, 2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3, 2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임의로 그냥 어떤 못을 이렇게 놓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게 맞추는 활동보다는 좀 액션이 들어가 있는 활동이어서 이렇게 치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보석 깨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러닝에서 보석 깨기 네. 환장하거든요. 네. 그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다 빼어가지고 다시 꺼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규칙들이 다 이렇게 카드가 맞아요. 이렇게 있는 카드가 거네. 굉장히 많아요. 지붕 위로 올릴 수 이렇게 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옆에 여기 집 부분 있죠. 여기에도 여기도 꽂을 할 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좋아하겠네. 맞아요. 이제. 그동안 수 매칭 활동할 때 가지고 와서 놓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액션이 있고 활동이 있고 좀 아이들이 이렇게 퐁퐁퐁 하면서 뭔가를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응. 선택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 푸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좋아하겠다, 이거. 수학 활동과 조작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여서 수 조작 영역에도 좀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교구이거든요. 이거 괜찮은데요,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지금 집이 두 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엄마랑 같이 한 채씩 나누어서 네. 하셔도 이거는 되고요. 뭐예요? 여기는 아까는 지붕이었고 여기 옆면. 네. 그래서 맞는 거를. 문제를 보시면 다 아이들이 와, 직관적으로 이거 괜찮다. 네, 무엇에 와. 대한 문제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7개니까 7과 매칭하라는 거구나 해서 탕탕탕 해서 7을 찾는다든지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와 양, 네. 이거 얼마예요? 네. 좋다, 이거. 네. 이거 가격을 제가 모르겠어요. 네. 사고 싶은데. 네. 또 있을까요? 네, 그런 활동으로 조금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팬케이크 릴레이 게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 팬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팬케이크 위에 과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과일들이, 자, 요거는 유주도 그동안 수와 양 매칭도 하고 수세기도 좀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물로 같이 해서 여기 올라가 있는 딸기만큼 가지고 와서 몇 개인지 맞춰보자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딸기가 있으니까 이건 파이가. 팬케이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팬케이크들이 있고 그리고 팬케이크를 뜰 수 있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 떠서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랑 즐겁게 요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이를 하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통을 못 보여드릴까 봐 했는데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네네네, 해서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리에 좀 관심 네. 있는 애기들은 하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이거는. 거기다가 자 여기 제시 카드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순서대로 팬케이크를 완성하세요. 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에 오는 팬케이크, 2에 오는 팬케이크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놓고 그리고 맨 위에 치즈까지 딱 올려서 완성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1번부터 총 몇 개의 팬케이크가 올라가고 어떤 순서로 올라가는지
이걸 눈으로 순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어떤 작업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집중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게임처럼 하셔도 되고 아이 혼자 집중력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그런 게임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팬케이크 릴레이 게임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렸던 오늘 세 가지 교구가 네. 거의 4살 때부터 추천일까요? 4살 친구들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가 있죠. 4살부터 거의 네네. 추천인 거고. 네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요거 외에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교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먼 길 오느라 교구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미님께서 네. 피드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글 교육에 관련된 교구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한글 플러스 몬스터 받침 글자라고 해서 받침 글자에 좀 특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유주도 이제 한글 교육을 한참 하고 있죠. 뭐 한글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글자에. 네,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통글자를 좀 많이 익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글자를 하다가 낮자로 넘어갈 때, 낮글자로 넘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깨비면 도깨비를 통으로 읽다가 도, 깨, 비 이렇게 낮자를 분리하는 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낮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있는데 나중에 피드에서 같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유치원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런 거를 한번 만지고 가면 유치원에서 그렇죠. 있는 교구들을 같이 만질 수 맞습니다. 있다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요런 것도 보여드린 있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끝나고 프로필 링크에 요거 최저가 주실 거죠? 주실 거죠? 근데 이름들은 제가 지금 3개를 다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나요? 요건 이름이 뭔가요? 네, 그거는 샌드위치 연상 게임, 샌드위치 연상 게임. 요 망치는 넘버 망치 게임, 넘버 망치 게임. 요거는 팬케이크 릴레이 게임. 팬케이크 릴레이. 교구가 잘 나와요. 진짜 요즘은.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유치원 가기 전에 뭐 교구 활동부터 스스로 하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네. 그 유치원은 그럼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자, 여러 중요합니다. 과정을 여기가 거쳐서, 이제. 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낼지 결정을 했다. 네. 그러면 들어가셔야 되는 게 처음 학교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 학교로. 네, 이 네.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 이 처음 학교로로 통합이 돼서 원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각각 입소 신청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죠. 네. 그래서 이 처음 학교로에서 전자 추첨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0월 말부터는 각 기관에 25학년도 입학 요강 자료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10월 말에요. 네, 지금 한참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일. 네, 부모님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게 돼요. 처음 학교로 홈페이지를요. 네,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회원가입을 하셔서 네.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접수, 추첨, 뭐 등록 기간 등등이 원서 등록 기간 등등이 거기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내에 따라서 원하시는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추첨이 되어서 1지망, 2지망, 3지망, 맞아요. 지망에 4지망, 5지망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1, 2, 네, 3위만. 네. 네. 근데 정말 1지망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1지망에서 이제 원하는 거가 이제 만약에 추첨이 됐어요. 네. 그러면 2지망, 3지망이 못 더 이상 가요. 추첨이 안 되거든요. 1지망에서 추첨이 끝나면 2지망, 3지망 추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순위로 넣으면 1지망 넣으면 대부분 되나요? 아니면 진짜 복불복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여쭤봤는데 네. 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은 3지망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좀 치열한 곳은 3지망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곳도 치열한 있고 곳은 네, 조금 그 곳에 각 기관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곳이다, 밀집해 있다 하는 곳에는 다 1지망 하나만 넣었는데 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뵀어요. 근데 저희 제가. 지역도 추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추첨이죠. 그쵸? 그래서 네네. 1순위에 저도 되나요? 했더니 정말 복불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3지망까지 좀 써보시는데 정말 희망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잘 정하셔서 그러면은 네, 죄송한데 1순위에서 떨어지면 2순위에서 대기, 그렇죠. 2순위에서 떨어지면 3순위. 3순위에서 대기. 근데 거기서 또 그러면은 떨어질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 터지는 뒤에 곳에? 추가 접수 기간이 또 있어요. 네, 다 그때, 떨어지면? 네. 와우. 그래서 처음 학교로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내에 따라서 네,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추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애기가 많은 지역은. 맞아요. 그렇죠. 애기가 네, 많은 네, 지역은. 맞아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간략하게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며 체크리스트부터 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 받아본 거를 이제 답변을 드릴 차례예요. 근데 제가 이 라방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스토리로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네, 간단하게 오신 질문, 공통적으로 많이 오신 질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이 통합돼서 요즘 차이가 없다는데 맞나요?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두 기관은 교육의 목표가 달라요. 음. 일단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보육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잘 돌본다의 개념이어서 어린이집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교육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를 이제 교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태도, 습관, 인성 이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옷은 좀 스스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2월생, 2021년 12월생이죠. 그러니까 유치원 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12월생이라고 학교를 늦게 보내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21년생이요? 12월생도 똑같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원도 가서 함께 적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대신에 기간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개별화 교육, 원령에 따라서 좀 개별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원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처음 입소할 때 적응 시스템을 조금 잘 갖추고 있는 원인지 그런 걸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립유치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요해요. 네, 사립유치원 방학 기간 2주 정도 되는데요. 2주.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마다 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학 기간에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해서 특히 워킹맘들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아이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상담하실 때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병설은 초등학교랑 똑같이 방학인가요? 한 달 이렇게? 네, 그렇지는 않지만 병설도 2주 똑같이 2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봄방학이 있어요. 네. 병설은 봄방학이 네, 따로 봄방학이 있다?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것도 돌봄 서비스를 질문해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네. 병설에 가셨을 때도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해서 그런 것들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네. 자, 볼게요. 유치원 5세 때 안 가면 네. 기존 아가들 재원하는 경우 6세에 자리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나요? 간혹 그런 인기가 정말